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챕터 10장 성장의 경험과 정책에서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저축률에 대해서 평가하는 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281페이지에 가보시면 저축률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어떤 1인당 소비를 극대화하는 안정적인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황금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골든 룰 해서 G라고 이렇게 썼단 말이지. 근데 지금의 균제 상태가 있는데 자본 축적의 황금률보다 이렇게 부족하고 미흡한 상황에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자본 축적의 황금률에 달성하기 위해서 뭔가 저축률을 더 증가시켜야 되잖아. 그래서 이 저축률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변화시키는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거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저축을 증가시켜야 되는데 어떤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총 저축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내셔널 N이라고 쓸까? 그러면 민간의 프라이빗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저축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간의 저축을 증가시키거나 정부의 저축을 증가시키는 그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얘가 바로 이제 정부의 총저축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의 총저축. 자, 어떻게 하면 정부의 총저축을 증가시킬 수 있니? 네.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두 번째 단락 볼게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다시 보시면 정부의 조세 수입에서 정부 지출을 뺀 걸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방법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많이 걷거나 아니면 조세와 관련한 요걸 증가시키거나 정부 지출을 줄이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부 지출이 더 많으면 재정 적자인데 이렇게 되는 경우가 바로 정부의 재정 흑자를 유도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네, 이해 가시죠? 뭐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흑자를 얻은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국채를 상환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이 남는 돈을 가지고 이거 국채라는 게 뭐야? 본드라는 게 돈을 빌렸다는 거야. 차입과 관련한 그 증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국채를 상환해서 빚을 갚는 거지. 네, 그렇게 되고 투자를 또 촉진합니다. 투자를 촉진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정부의 총저축을 증가시키는 방법,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단락 볼까요? 정부는 또한 가계 및 기업의 민간 저축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민간의 총저축이야. 민간 저축. 여러분, 민간이다 그러면 이제 가계와 기업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가계와 기업으로 하여금 저축을 증가시키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자,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 자, 세 번째 줄 보시면요. 우선 뭐 세금을 깎아주는 거지.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그래서 연방정부의 소득세 및 상속세 이런 것들, 소득세 아니면 상속세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양한 지방정부의 소득세, 상속세, 연방정부, 지방정부 뭐 그냥 상속세, 소득세 하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이거에 대한 상속세의 자본에 대한 세율을 높이게 되면 만약에 자본에 대한 세율을 통해 가지고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걸 높이게 되면 저축자가 만약에 저축을 했어. 당장 소비하고 싶은데 소비 안 하고 저축했을 때 그때 얻게 되는 수익률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야 돼. 그럼 이걸 낮추게 되면은 민간에서 내가 저축했는데 저축과 관련한 쉽게 얘기해서 이자 소득세를 깎아준다 이렇게 되면 저축을 증가시킬 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 자, 아니면 또 여기 이런 거 외에 개인 은퇴 계정 IRAS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비과세 은퇴 계정에 저축하게 되는 경우 이거 세금을 안 때리는 거야. 비과세 은퇴와 관련해 이거 노후를 대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노후를 대비해서 내가 저축을 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만약에 저축을 하게 되면 이 저축에 대해서 세금을 안 때린대. 저축을 증가시키 이건 세금을 안 내는 거잖아. 비과세니까.
그러니까 세율을 낮춰주는 효과가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저축을 촉진하게 되면 이거를 확대하게 되면 사람들이 당연히 저축을 더 많이 하게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뭐야? 민간의 저축을 촉진시키는 어떤 정부의 유인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세금을 깎아줘라. 특히 이자소득세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줘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공공정책에 대해서 이런 방법을 썼을 때 이거에 대한 평가, 지금 이 방법에 대해서 썼을 때 평가를 하는 학자들의 의견은 좀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하면요. 마지막 단락 볼까요? 자, 두 번째 줄 보시면 마지막 단락. 정부가 일반인들이 비과세 은퇴 계정이 예치할 수 있는 총액을 증액시키기로 결정을 한 경우 한번 생각해 봅니다. 비과세 은퇴 저축 요거를 확대해서 세금을 안 내는 은퇴를 위한 저축에 원래 세금을 때려야 되는데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이걸 확대하게 되면은 어떻게 진짜 저축을 증가시킬까? 거기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볼게요. 증가시킬 수도 있고 요걸 가지고 한번 실제 민간의 저축이 증가할 수도 있고 자, 맨 마지막 줄 볼까요? 해당 계정으로 돈을 이체하는 거야. 민간 저축은 증가시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저축이 있을 거 아니야. 여기 일반 저축이 있어. 근데 저축하는 방법 중에서 그냥 일반적인 저축가에는 내가 저축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데 이거는 비과세잖아. 은퇴저축을 확대하게 되면 아니 내가 노후를 대비해서 하든 어떻게 했던 저축하는 방법에서 요쪽으로 돈을 이동시키게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여기서 이렇게 가면 비과세가 되는 거니까 저축을 증가하는 효과는 있지만 여기서 이쪽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여기서 세금 거둘 수 있는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조세 수입과 공공저축만 오히려 감소하기 때문에 야 이건 별다른 효과가 없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정리하면 비과세 은퇴저축 요것만 딱 놓고 봤을 때 부분균형 분석과 비슷한 것이죠. 그럼 사람들로 하여금 저축을 더 증가시키려는 인센티브를 발생시키게 합니다. 근데 이거를 크게 놓고 봤을 때는 사람들이 이쪽으로 세금 내는 부분을 이렇게 옮겨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방법을 썼더니 이건 뭐야 이게 정부 저축이 감소하게 되는 거잖아. 그럼 결국은 민간의 저축을 촉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금을 피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만 악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찬성하고 강한 인센티브가 있다 해서 지지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효과에 대해서는 좀 약간 물음표 하는 분들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여기서는 저축을 변화시키고 촉진하려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저축과 공공저축과 민간의 저축 측면에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경제 내의 투자 배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